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1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에 피해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기를 당한 모든 피해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민사소송을 해야만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범죄자가 재산을 은닉을 했거나 돈을 다 탕진해버린 경우라면 완전한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서 부패 재산 몰수와 관련한 특례법 개정을 2019년 8월 20일 날 공포하였습니다. 발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몰수할 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등을 통지를 받아서 직접 관할 검찰청에 반환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고 확정이 된다면 피해 재산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형사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범죄자의 재산을 일단 동결을 시켜서 피해 보상이 간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하면은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3% 미만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사기꾼들은 사기로 편취한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을 하거나 새로운 범죄 대상을 물색을 하고 사기를 치는데 재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융비로 탕진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우선 사기를 당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나 진정을 통해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증거 자료나 통화 내용 녹취, 사기꾼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대화 내용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속전속결로 끝을 내야 됩니다.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에게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꾼들이 큰일 났구나, 다급함을 인지하게 되고 몸을 팔아서라도 이 돈을 갚지 않으면 학교에 가거나 더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갚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증빙 자료가 준비되었고 고소장도 이미 작성이 되었다면 통고한 날짜에 정확한 피해 금액을 전부 변상하지 않으면 바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변제 기일은 2, 3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피해 금액이 아무리 커도 일주일 이상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기꾼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돈을 갚을 의지가 있고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품고 도망을 갈 계획을 하는지. 사기꾼들은 계산이 매우 빠릅니다. 이 돈을 갖고 계속 사기를 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도주를 할 것인지 계산을 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다행히 돈을 갚게 되면 여기에서 끝이 나지만은 대부분은 갚지 않습니다. 갚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해지고 피곤해집니다. 일단은 사기 범죄의 증빙 자료가 준비가 되었고 고소장을 준비했으면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즉시 접수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꾼에게 사기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부담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적 압박감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기꾼이라고 해도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라 하여도 교도소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기꾼은 없습니다. 특히나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기꾼들은 가중처벌의 부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합의를 하고 싶어하고 또 감언 이설로 설득을 하거나 약간의 돈을 갚으면서 합의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할 것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절대로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고삐를 더 조이고
돈만 갚으면은 고소도 취하고 합의서도 써준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사기꾼들은 돈을 갚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돈을 갚을 거면은 뭐 때문에 사기를 쳤겠습니까? 막상 형사소송이 시작되면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정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기꾼들은 어떻게든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를 합니다. 또 항소를 하는 등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참으로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소송에 이력이 나 있지만은 일반인들은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소송에 불려다니고 검찰, 경찰의 조사에 불려다니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승소를 해서 반드시 사기꾼들을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사기를 칠 수가 없고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한다면은 최종 확정 판결문과 강제 집행문까지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기꾼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출국 금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고소한 사건의 사건 번호를 알려주고 고소인의 신분이 확인이 되면은 피고소인 사기꾼의 출국 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로 편취해서 은닉한 재산을 빼돌려서 해외로 도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간들을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승소한 후에 사기꾼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은 법원에 피고소인, 그러니까 사기꾼의 재산 명지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적금이나 보험 등 금융자산이 확인되면은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두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분야에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사기꾼들도 인간이고 실수를 합니다. 사기꾼들이 다급하고 당황하게 되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자기께 자기가 넘어갑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추가로 확인된 범죄 사실이나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고소장을 또 추가로 접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에게 부담을 주고 최후에는 사기꾼의 범죄 형량을 더 늘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끼리 사건을 공유를 하고 서로가 사건의 진정서를 접수해주고 사건의 심각성, 피해 상황과 피해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려서 사기꾼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진정서 호소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습니다. 가끔 사기꾼들이 거액의 유명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재판이 진실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를 저는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정관예우라든가 법조계의 인맥, 경찰, 검찰, 사법부, 정치의 부정부패 등이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라는 것은 책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불공정, 불평등이 만연한 지 오래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부패는 해방과 동시에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청백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도를 넘어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고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인들을 통하여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부정하게 자산을 늘리기도 합니다.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에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불로소득을 챙기기도 하고 고급 정보를 악용을 하고 수익을 나눠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죄책감이나 염치도 없이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의, 공정, 진실, 이해, 화합, 나눔, 예의라는 것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부정과 청탁, 뇌물, 거짓, 위조, 변조, 편가르기, 갑질, 특권에 익숙해지고 우리는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권력들을 자식들에게 대물하기 위해서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하고 협조를 하고 남용을 하는 썩어도 너무나 썩은 나라, 이 나라에서 힘이 없고 선한 우리 국민들은 법치와 납세, 준법 정신을 강요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영악해져야 합니다. 불법보다는
협업에 능숙해야 되고 탈세보다는 절세를 잘 내야 합니다. 냉정해져야 하고 타인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피땀 흘려서 모은 귀중한 재산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결론은 수준 미달의 무능한 정치인들, 부패한 관료들, 사기꾼들,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에서 약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스스로 나를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고 내 재산은 내가 관리를 잘해서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기를 당하였다면 즉각 대처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보상을 받고 사기꾼들은 학교에 다 보내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단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번역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